네, 화제 인물들과 함께합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이고요. 오늘도 함께하실 분들 계시죠?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피플앤 이슈는 홍쌤과 철수가 함께하는 취업학 개론으로 함께할 텐데요.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민스펙 취업 아카데미 홍기찬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직자 여러분들 평생 보지도 않던 컬링 게임 룰 익히느라고 요즘 좀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기소개서나 원래 여러분들 플랜들 꾸준히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또 돌아온 취업준비생 철수 씨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동계올림픽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학이라고 생각하고 좀만 집중합시다. 그래요. 값진 도전하는 선수들 보면서 우리 철수 씨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요즘에 따뜻한 방바닥에서 배 깔고 올림픽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게 굉장히 좀 부끄러질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홍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열심히 달리는 선수들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코치나 감독의 좀 눈빛으로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그게 제가 예전에 취업할 때보다 학생들 취업할 때 사실 더 기쁨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건 아마도 그 코치님들은 선수들이 그동안 좀 피땀 흘려서 노력했던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취업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목전에 두고 좀 꾸준히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취업 코치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채 앞두긴 이 시점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우리 구직자들에게 어떤 부분 제일 또 중요하다고 보세요? 게임의 비유를 하자면 선수들도 본인의 주력 종목이라든가 경쟁사 분석, 경쟁자 이렇게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경기 운영할 그 전략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구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리크루팅이 열린 다음에 내가 어떤 계열사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보다 지금 미리 여러분들의 직무라든가 계열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좀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철수 씨 요즘 같은 때 심리 상태가 좀 어떤가요? 좀 조급한가요? 아니면 그래도 시간이 있어? 이러면서 약간 좀 여유가 있나요? 사실 너무 여유가 있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방송을 계기로 조금 더 긴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저희가 또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피플앤 이슈를 통해서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저희가 풀어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고민 있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 고민 상담소 참여 방법은요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죠. 샵 8181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익명을 요구한 첫 번째 취업 준비생의 고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질문은 참 단순하지만 그래도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아서요. 사실 복학을 했거든요. 근데 뭘 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질문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마음과 제일 맞는 말이거든요. 23, 대학교 2학년. 지금까지 그저 등록금에 맞게 남들 하는 만큼 학점 관리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진로라는 것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전남 지역의 대학교에 지역개발학,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무엇을 할까요? 아직까지 좋아하는 걸 못 찾았네요. 그리고 대외 활동도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맨땅에 일단 부딪히려고 하니 뭐부터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들어봤습니다. 철수 씨에게 조금 욕을 먹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요. 이분 어떠세요?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저 강원도 지역에 폭설이 오고 있다는데 진짜 첫 질문부터 저희 폭설 같은 질문 같고요. 설상가상, 예. 네, 사실 이분이 저희한테 왜 이런 걸 여쭤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점쟁이도 아니고 단순히 자기의 어떤 전공만 띡 던져놓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느냐,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런 걸 여쭤본다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질문에 좀 대답을 안 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게요. 만약에 저희가 한두 개를 추천해 줬는데 이분이 진짜 해봐서 잘 안 맞는다. 그럼 저희 멱살 잡고 책임지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대답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진짜 만약에 자기가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주변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같이 따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 건투를 빌겠습니다. 네. 슬쩍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충분히 이 답변도 이해가 되고요. 아직 2학년이긴 하지만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홍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너무 직무들이 많고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면은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분류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이제 거시경제 지표라든가 기본적인 경제학적 소양을 어필할 수 있는 거리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르바이트나 또 여러분들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통해 타인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냐, 아니면은 내가 재무제표 분석이라든가 이런 꼼꼼한 데이터 분석 능력이 뛰어나냐,
뭐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 쪽이라고 하면 뭐 B2C 영업이라든가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필드를 도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테이블에 앉아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된 이력들을 조금 추가시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에 또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검사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BTI나 홀랜드 검사죠. 예. 저도 이제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검사 결과를 갖고 와서 저하고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 제 사견이지만 저는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여러분들이 검사하는 내용 물론 참조 사항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또 맹신해가지고 내가 또 이제 적극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무조건 영업만 해야겠다 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 성향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실물을 통해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러고 보니까 철수 씨는 이런 검사를 해봤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성향이 나오던가요? 네, 요즘에는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도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업 이제 인적성 시험에서 MBTI를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아까 홍 쌤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말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본인의 성향을 스스로 잘 먼저 파악하는 게 진로 고민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취업준비생의 고민 들어볼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면접 중에서도 PT 면접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PT를 5분 이내로 하라고 하는데 집에서 시간 재보니까 4분 10초에서 4분 20초밖에 나오지 않아요. 말을 더 넣어서 5분을 채워야 할까요? 아니면 4분 10초나 20초에서 그냥 끝내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글쎄, 이런 고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말이라는 게 딱 일목요연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란다고 해서 막 늘릴 수 없고 그쵸. 그렇다고 또 막 줄일 수도 없고 그럴 텐데 이런 경험들 철수 씨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뭐 흔히들 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PT 면접이라고 뭐 5분 이내라고 하면은 예. 뭐 흔히 뭐 4분 30초나 뭐 그 전후로 하면은 감점은 없다 이런 뭐 말이 있어요. 사실 그게 뭐 명확한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 4분 10초, 20초면은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늘리면 된다. 네, 한 10초, 20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주의해야 되는 게 PT 면접 막상 들어가게 되면 긴장해서 그런지 말이 빨라져서 맞아요. 실제 연습 때 쟀던 시간보다 굉장히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발표하시면서도 시간을 확인하고 조금 이렇게 안정되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잘하려고 하고 또 긴장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게 마련인데 시간을 조금 늘리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홍쌤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구직자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 이거 천자가 저 항목으로 잡혔는데 저 850자 썼는데 괜찮나요? 뭐 이런 질문들 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늠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자 쓰라고 했는데 500자 쓰게 되면 뭐 임팩트는 있어 보이겠지만 성의는 좀 떨어져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850에서 내 내용이 적합하게 끝났다라고 하면 무의미한 문장들을 넣어서 150여를 추가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하루에 뭐 100명, 200명 PT 면접 봐야 되는데 뭐 김연아 선수 쇼트 프로그램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타임아치 놓고 막 계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분량에서 만약에 내용이 정리가 잘 됐다. 그러면 거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시간보다는 만약에 추가시킬 내용이 정말로 있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로 애드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5분을 채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철수 씨 어떻게 여기에 좀 덧붙일 만한 의견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홍쌤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버벅대면서 5분 맞추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시간 틀리더라도 시간 다르더라도 PT를 좀 완벽하게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T 면접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과연 그 목적은 뭐 어디에 있을까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냉장고 구조도를 주고요. 기계공학 했던 친구들한테는 소음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나 체질을 어떻게 변경시킬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기업도 있고요. 굉장히 좀 넓은 영역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 애니팡 게임을 잘하는 구직자는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걸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마다 특징은 있지만 우선 첫 번째로 확인하는 건 PT 스킬이 될 겁니다. 의사 전달력은 여러분들이 조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직무를 떠나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측정하려고 하고 삼성처럼 이제 전공과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들을 확인하려는 기업들의 경우엔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 좀 했던 부분들,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요. 자, 이 PT 면접 이렇게 목적에 맞게 답변을 잘 하려면 그것도 노하우가 좀 필요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철수 씨도 PT 면접 경험이 있죠. 본인만의 노하우 있을까요? 잘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이
면접에만 들어가면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해갖고 예. 저도 뭐 준비를 조금씩 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PT 면접이 대부분이 어떤 그 주제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돌발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준비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업계 뭐 이슈나 관련된 뭐 경제 이슈 같은 걸 정리해서 뭐 그 전날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가는 편은 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예. PT 면접 앞두고 있는 구직자들이 그렇다면 뭐 요거 하나만큼 명심해라 어떤 것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제일 모양 빠질 때가 예. 문제를 리딩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용어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면 문제 독해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조건을 좀 이상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공 공부하면서 야, 내가 경영학과 나왔으면 이 정도 개념들은 알아야겠다라는 용어나 개념들을 꼭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취업준비생의 고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입사 지원한 회사로부터 면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2교대 근무더라고요. 2주간은 주간 근무, 2주간은 야간 근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러다 주말에 또 일하게 되면 별도로 수당이 따로 나오고요. 근데 2교대 많이 힘들까요? 제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는 아닌 상황이긴 한데 2교대라는 말에 좀 마음에 걸립니다. 괜히 2교대 했다가 병원비가 더 나오는 건 아닌지 이 회사 면접 그냥 패스해야 하는 건지 고민되네요. 참고로 직무는 생산, 공무, 영업으로 저는 전 분야로 선택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업무 강도가 얼마나 세냐 이런 네. 얘기 할 때 2교대, 3교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기업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그래요? 철수 씨 의견은 어떠세요? 네, 글쎄 사실 제가 이쪽 뭐 업무 구조나 이런 근무 강도를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근데 흔히들 저희 군대에서도 생각해보면 대부분 상교대지 막교대를 돌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드는 느낌으로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네. 뭐 혹시 뭐 이게 근로기준법이 저촉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여기서 홍쌤 찬스 한번 제가 쓰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홍쌤 찬스. 홍쌤은 어떻게 보세요? 그 철수 씨 이야기처럼 통상적으로는 좀 3교대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정유사들처럼 장치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항상 24시간 돌아갑니다. 라인이 멈추게 되면은 그걸 재가동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나 만약에 생산 쪽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시프트 근무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2교대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부담이 될지는 정확히 지금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시간도 중요하지만 근무 강도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분위기라든가 뭐 수당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냥 여기서 추측하는 부분하고 내가 입사해서 받는 부분은 여러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좀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우선은 좀 면접에 가서 관련되는 내용들 좀 확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럼 막연히 자신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 면접부터 보고 나서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합격 여부는 또 본인에게 달린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또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복지 수준이라든가 연봉의 수준, 업무 강도를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프로세스를 밟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사팀에게 그때는 좀 여러분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일단 면접에 가서 상황을 부딪혀보고 나중에 그쵸?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철수 씨는 개인적으로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2교대인데 급여가 많은 직장 아니면 3교대인데 급여가 적당한 직장 어떻게 선택할까요? 글쎄요, 그동안 방송을 잘 지켜보신 분들은 예측하셨겠지만 저는 야근 없는 3교대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유는? 야근이 싫어서. 전 편한 게 좋아요. 꼭 그런 직장으로 그래요? 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취업준비생의 고민 확인해보죠. 저는 구직자가 아닌 직장인인데요. 예비 구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지금 회사 다닌 지 언 1년 7개월을 채워가는 23살입니다. 근데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배울 건 없고 인력을 줄줄 쥐어짜서 몸만 축내고 무엇보다 조심스럽지만 회사의 미래가 어두워 보여 이직을 결정했는데요. 2년을 못 채워도 기회가 생길 때 옮기느냐 아니면 2년을 다 채운 뒤 옮기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이유는 경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연봉이라도 좀 더 높게 받고 싶은 건데요. 첫째, 2년을 채운 경력과 신입의 연봉이 그렇게 차이가 클까요? 그리고 둘째, 만약 제가 다시 신입으로 입사하면 지금까지 다닌 1년 7개월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셋째, 연봉이 문제라면 2년 채우고 옮기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냥 마음이 답답하네요. 라고 고민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의 고민이었습니다. 철수 씨도 좀 비슷한 경험 있지 않았어요?
뭐 저는 비슷하다기보다는 뭐 이직이 아니라 저는 이제 퇴사를 걱정했기 때문에 뭐 비슷하면서도 다른 고민이 있긴 했는데요. 네.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어떤 이직을 고민하는 그 원인을 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 회사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건가? 네. 아니면 이 업종이나 시장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이 업종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이직보다는 어떤 다른 그냥 재취업을 생각하는 게 더 나은 방법 같아요. 차라리 신입으로 들어가라. 네, 그렇죠? 그렇군요. 예. 연봉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던데. 네, 그거 관련해서 이분이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셨는데요. 네. 우선 연봉 차이는 회사마다 그 체계가 좀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선 2년이라는 게 그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장으로 올라가야 이 연봉이 확 뛰는 그런 구조라서 그 밑에는 뭐 연봉 차이가 실제로 없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 1년 7개월이 사라지는 거냐고 여쭤보셨는데 당연히 네. 신입으로 가면 1년 7개월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뭐 이 질문자분의 기억 속에 남긴 하겠지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연봉을 두고 이 고민하기보다는 정말 이 업종이나 이 시장이 나랑 맞는가 이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봉을 우선순위 두기보다는 자기 적성이나 이런 업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선돼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직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이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줬고요. 홍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우선 직무를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행하고 있는 직무를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면 경력을 조금 더 채워가지고 그 경력을 끌어오면서 경력 이직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1년 7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물론 2년으로 받아주는 업계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3년 정도는 가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경력 프로세스로 들어올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진입도 오히려 더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질문 주신 분이 직무를 좀 변경시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당연히 경력으로 이직하는 건 오히려 더 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신입으로 여러분 들어오셔서 뛰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봉 관련돼서 좀 첨언드리면 요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우수 인력들을 좀 채용하기 위해서 대졸 신입사원들의 좀 신입 연봉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올라가는 비율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2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분이 더 큰 대기업이나 연봉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 이직하게 되면 오히려 그 기간보다는 기업이 바뀌게 됨에 따라 올라가는 연봉의 수준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직무를 변경해서 이직하기로 딱 결심을 했다 치면요. 과거 이력 같은 거는 기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사실 좀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 예. 그러냐면 지금 기업에서 그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을 하다가 거기서 무슨 뭐 조직이라든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서 그냥 튀어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 오게 돼도 뭐 그런 어려움들은 항상 있을 텐데 네. 이 친구의 내구성이 좀 의심스럽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뭐 본인의 전공과 맞지 않는 포지션을 찾았는데 내가 그 기간을 밟은 이후에 오히려 내 원래 플랜을 유지해야겠다는 비전을 갖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뭐 그러면 좀 고개를 끄덕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면접관에 내 이직과 관련되는 플랜을 좀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설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다양한 경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력서에 다 기재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지원하는 분야가 기존에 있던 회사랑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솔직하게 다 기록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네, 그렇군요. 예. 혹시 뭐 워낙 다양한 경험이나 이력이 있는 우리 철수 씨이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워했을 것 같은데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어요?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 기업에서 제 어떤 네. 다양한 이력을 좀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전에 있던 직장이 좀 연봉이 좀 높은 직장이라서 네. 네. 그럼 뭐 그런 연봉에 대해서만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래도, 좋습니다. 예, 일단 솔직하게 기록을 했었다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네, 이제 자, 마지막 또 취업준비생의 고민 확인해 예. 봐야죠. 그러네요. 5번째 취업준비생의 고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공은 무역학과이며 학교는 지방 4년제 사립대인데요. 2년제 필리핀, 캐나다, 미국 이렇게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기본적인 스피킹, 리스닝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만 토익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 토익 점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 사용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중국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고요. 현재 1학기 더 중국 생활을 할 예정이라 HSK 5급과 TSC 자격증을 목표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어랑 중국어를 주 무기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기업은 외국계 회사 계열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변변한 자격증 하나도 없고 학교 성적 또한 좋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제가 앞으로 외국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서진 씨의 또 중국 유학 후배시네요. 그러네요. 그래요. 네. 중국에서 공부하면 조금 확실히 좀 감이 안 잡히고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렇죠. 일단은 네. 정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늦을 수밖에 없고요. 저도 네. 중국에 있으면서 아나운서 시험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기 때문에 그런 빠르게 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나 어떤 정보부적인 부분에서 좀 늦었던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철수 씨는 어떤 의견 가지세요? 이 분에 대해서? 네, 이분이 우선 굉장히 장황하게 자신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설명 안에 그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특히 여기 변변한 자격증 하나도 없고 학교 성적 또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자기의 부족한 점을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뭐 불안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이런 변변한 자격증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이 계속 뭐 자기 영어에 자신 있고 중국어에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공인 성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이런 성적을 따는 게 가장 뭐 선행돼야 될 뭐 작업 같고요. 네. 사실 뭐 기업 인사팀에서도 아무리 나 잘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제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 증거를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지원하는 지원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자기 잘났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스펙을 쌓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냉정한 조언을 해주셨고요. 예. 홍쌤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그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역 관련된 기본 전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등급이 획득이 돼서 중국어와 영어 실력 관련돼서 어필할 수 있는 이력이 생긴다고 하면 B2B 해외 영업이나 외자 구매 파트를 두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보니까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회사들은 저 중국계 회사들보다는 미주권이나 구주권, 일본계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회사를 타겟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어떤 이력들을 쌓는다고 하면 지금 중국에서도 인턴 기회들이 많고 국내에 나가 있는 국내에서 파견된 그런 오파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 무역 통관 프로세스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 이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 이력을 쌓게 되면 나중에 또 면접장에서 좋은 소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랜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구직자들 사이에서 제2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어 공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스펙으로 봤을 때 충분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물론이죠.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뭐 1년에 300만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커들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획득하고 있으니까 중국어 이력은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입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서진 씨도 큰 도움이 되시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빨리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그래요. 네. 예. 아무튼 철수 씨는 만약에 제2 외국어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 좀 배워보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아직 영어도 뭐 완벽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영어를 뭐 열심히 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영어부터 먼저.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 마무리 역시나 한 줄 코멘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많은 방황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방황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철수 씨부터 취업 준비생들에게 방황이란 뭘까요? 네, 취업 준비생에게 방황은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치. 네, 사실 이제 공채를 준비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신감은 크지만 이제 하나, 두 개 떨어지고 대여섯 개 떨어지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취업을 하면 안 되나? 이런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취준생은 그런 방황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황은 저에게 사치고요. 그 방황할 시간에 차라리 자소서 하나 더 쓰는 게 저희의 유일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사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홍쌤에게 좀 여쭤보죠. 취업 준비생에게 있어서 방황이란? 저는 디딤돌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정반대네요. 뭐 방황 없는 청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청춘은 아픔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 방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슬프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입어야 될 옷을 고르는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정보 습득이라든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홍쌤과 철수의 취업학 개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시원하게 두 분이 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